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건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은 먹방이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입이 즐거울수록 소화기관은 반대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한국인 4명 중 1명은 소화불량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35,000톤이나 되는데요. 지금 먹는 음식은 미래의 내 몸이고 건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이렇게 순서로 지나가는데요.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이 소화기관에 모여 있습니다. 면역이 건강해야 소화기관이 건강하고 소화기관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소화기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화기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영양소나 수분 공급, 단순히 이렇게 살기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이의 소통, 연대감을 강화하는 행위이기도 한데요. 식사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식사는 내 몸을 병나게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치게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아닌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에서 항문까지 길이가 9m인데요. 알고 보면 이 소화관의 그 공간은 내 몸속이 아니고 내 몸 밖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은 알고 보면 이렇게 도넛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이라서 소화관 안에 있는 점막들은 내 몸의 겉피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빠지는 출구가 없는 거, 이렇게 막힌 거, 이걸 이제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강은 순환과 소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병, 소주병, 맥주병은 보시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으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들어가는 입구와 빠져나가는 출구가 따로따로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 순환은 자연과의 순환, 소통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천인상응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천인상응은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조화롭게 순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 피부색, 언어, 생각, 문화, 질병의 발생, 외모가 이렇게 다 달라지는 게 그 속해 있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자연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과의 소통인데요. 이 음식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 6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곡지 정미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데요. 음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만을 먹어도 사람은 200년 이상을 살 수 없는데요. 음식은 산소와 함께 몸속에 에너지를 만들어주지만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사람을 반대로 서서히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은요, 사람한테 양날의 칼인 이유가 됩니다. 트름,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명치가 답답하고 목이 답답하고 속이 쓰린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입니다. 술, 담배, 야식, 스트레스, 커피, 신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통해 이 하부 식도 관략근이 약해지면 위산이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데요. 스트레스도 역류성 식도염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 뇌에 미주신경이 식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걱정거리, 불안감, 불면, 예민함 이런 것들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식도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식도의 관략근이 약해져서 그 밑에 있는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최근 환자 수가요 500만 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50만 명이었고요. 12년도에 200만 명, 최근에 500만 명으로 20년 동안에 10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얘기인데요. 야식, 과식, 잠자기 전에 음주,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 늘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이것이 만성화되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분도 많은데요. 음식이 목에 걸리거나 이런 식도 부위에 걸려서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화곤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과 식도의 근육은 음식을 위장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음식을 밑으로 내려주는데요. 이런 근육 운동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집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음식을 삼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조금씩 이렇게 자주 나눠서 드시는데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못하고 자꾸 이제 나눠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을 먹기만 하면 답답하고 막히고 이런 증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증상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은 식도 근육, 그 다음에 식도 하부, 관략근을 자극하는 이런 침치료, 그 다음에 예민한 성격, 우울증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한약 치료 등으로 증상이 회복되셨습니다. 연화곤란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위산이 역류하면서 이 식도에 있는 근육이 붓고, 근데 식도 그 공간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성격의 예민함, 그 다음에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식도의 염증이 반복되니까 식도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질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암이나 견피증, 파킨슨병, 유방암, 방사선, 후유증 등으로 연화곤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유방암, 방사선 치료 후에 이 목 부위에 이제 마비가 와서 음식을 못 삼키는 그 환자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 복부의 위장 부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음식을 위로 공급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입으로는 물, 약간의 음식을 좀 넘기실 수 있는데 잘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또 어떤 땐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니까 이제 복부에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위로 직접 음식을 넣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시죠, 당연히 여성분이시니까. 그래서 관리 치료하시면서 지금은 목으로 음식을 삼키시는 것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소원은 제발 이 복부에 있는 호스를 떼고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넘기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신성 견피증은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몸의 피부를 면역세포가 공격하고 염증 일으켜서 발생하는 면역 염증 질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겉피부가 딱딱하게 변하면서 팔다리 못 움직이고 이러다가 심해지면 폐나 식도로 침범해서 이 식도에 있는 표피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오셨던 견피증 환자분이 증상이 심하셨는데요. 이게 음식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갈아서 죽 형태로 넣어야만 이게 내려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 넘기지 못하시는 경우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는 이 목뼈로 암이 전이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암이 뼈에서 커지면서
이 목에 있는 인후부와 또 식도 부위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누르다 보니까 좁아졌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아예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파킨슨병은 우리가 뇌에 있는 흑질에서 도파민 물질이 안 나와서 몸 근육이 잘 못 움직이는데요. 파킨슨병이 또 중기 말기가 되면 이 목 안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 음식을 삼킨다는 게 평소에는 쉬운 일이고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병들, 또 식도암으로 그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식도암은 한국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많이 걸리는데요. 15년도에 남성은 2,200명, 여성은 200명이 식도암이었습니다. 여기 식도 점막에 직접 자극을 주는 독한 술, 그 다음에 과음,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또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식도암의 발생률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독한 술 마시면서 술이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그 자극을 즐기시는데요. 식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평소 식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하자마자 눕는 습관을 고치셔야 되고요. 과음, 독한 술 줄이시고요. 담배 끊으시고요. 야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 줄이셔야 합니다. 위염은요, 위장의 감기다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현재 위염 환자 수만 53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급성 위염은요, 명치가 갑작스럽게 아프고 막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상한 음식, 날 음식, 회 섭취로 인한 아니사키스 감염, 아스피린, 소염제 등의 약물 복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염이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면 만성 위염이 되는데요. 소화불량, 속쓰림, 배가 팽만감이 있고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헬리코박터균, 음주, 자극적인 음식, 야식, 신경예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납니다. 위염은 종류가 많은데요. 표재성 위염, 미란성 위염, 위축성 위염, 담즙, 역류성 위염, 비유성 위염, 화생성 위염 매우 많습니다. 표재성 위염은요, 가벼운 위염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염증이 오래되니까 위의 점막이 위축이 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이제 잘 안 되니까 만성 소화불량, 불쾌감, 메스꺼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미란성 위염은 위장 점막의 염증이 이제 심해지니까 배가 아픈 복통이 생기고 또는 이제 출혈이 생기고 또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담즙 역류성 위염은요, 이제 간에 밑에 있는 담낭에서 담즙이 이제 역류해가지고 위장 점막을 자극을 해서 소화불량, 복통이 생기게 됩니다. 비유성 위염은 위장 점막의 주름이 이제 굵어지는 형태로 바뀌는데요. 대부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과 관련이 있고요. 이런 경우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생성 위염은 위장 점막의 형태가 변하게 된 건데요. 이제 위축성 위염이 이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이제 위선종이나 위암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염은 결국에는 위암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데요. 표재성 위염이나 미량성 위염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을 거치면 이제 위벽이 이형성증이 되면서 5년, 10년 지나면 보통 위암이 발생되는 게 한 20에서 50% 정도 확률로 발생합니다. 위암은 남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인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배 많습니다. 18년도 기준의 위암은요, 15만 8천 명인데 남자가 10만 6천 명, 여성이 4만 9천 명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이 2배나 많은 이유는 결국에는 술, 담배, 식습관의 차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이런 것들이 남자가 여성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궤양은 이제 위산이 위 내막에 상처를 내고 위 근육층까지 손상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나 소염제, 아스피린, 약물의 장기 복용, 신경 예민, 과도한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로 발생합니다. 위궤양은요,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에 40대가 이제 뒤를 잇는데요. 이제 증상이 공복에 빈속에 이렇게 배가 아프고 명치가 쓰리고 위장을 압박하는 느낌이 들고 또 변비도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위궤양은요, 그냥 놔두시면 위벽이 이제 헐어서 심해지면 구멍이 나고 그 구멍으로 이제 음식물이 빠지니까 복막염이 되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췌장은 이제 배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데요. 그만큼 병이 있어도 발견하기도 어렵고 병이 있어도 치료가 힘든 장기입니다. 췌장이 이제 소화효소 분비하고 위산이 십이장으로 넘어올 때 이걸 중화시키고 혈당 관리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일단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나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이 췌장염의 주 원인인데요. 이렇게 만성 췌장염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80%나 되고요. 이제 급성 췌장염이 됐을 때는 아주 심한 복통이 발생합니다. 이 만성 췌장염은요, 췌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현재 췌장암 환자가 18년도에 19,900명으로 5년 동안에 44%나 증가했습니다. 췌장암의 증상은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고 자꾸 영양실조, 황달, 당뇨병, 그 다음에 이 등 쪽에 췌장이 있으면 췌장 뒤가 등이거든요. 등 쪽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요. 5년 생존율이 11%로 암 중에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입니다. 직장의 특성상 매일 술 마시고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우시고 회식 때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분이 결국 췌장에 혹이 생겨서 췌장암으로 진행되기 직전이라 췌장의 반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또 장에도 개실염이 생겨가지고 대장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신 환자분이 계신데요. 일단 먹는 음식이 소화기관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화기관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시고 자연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40대인데 만성 소화불량에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이제 만성 위염이 반복되면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을 지나서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평소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위축성 위염은요, 위점막의 염증 때문에 이제 얇아진 상태를 말하고요. 화생성 위염은 염증이 이제 오래되니까 위점막이 파괴되면서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상태로 바뀌는 걸 말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위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위염에 좋은 음식은요, 양배추, 당근, 마, 무 등이 있습니다. 이제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있어서 위점막 보호하고 위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바이타민 K도 있어서 위점막의 염증으로 인한 미세혈관 출혈과 부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가넷 체니 박사가 이제 위궤양 65명의 환자한테 이제 양배추즙을 복용시켜 봤더니 그 중에 62명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는요, 한약명으로 산약,
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말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라 보시면 끈적거리는 점액이 나옵니다. 이 점액 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제 위산으로부터 위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위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만성 위염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마에는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소화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있을 때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는요, 베타카로틴, 바이타민 A, 바이타민 C가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면역을 증가시키고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위혈관 내 염증,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근의 바이타민 A는 위 세포벽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바이타민 C는 세포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재생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무는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체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아밀라제, 갈락타제, 디아스타제, 우레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배추, 당근, 마, 무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갈아서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드시면 소화불량도 개선되고 만성위염도 호전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성위염이 있는 분들은 술, 담배 끊으시고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피하시고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먹는 순간은 인생의 행복인데요. 먹는 것이 몸을 해치고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술, 단음료, 기름진 음식, 달고 짠 음식, 매운 음식 등이 많은데요. 입이 너무 즐거우면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핵심은요, 소통인데요. 입으로 들어와서 항문으로 잘 나가야 몸이 건강하고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에 이 소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은 자연 음식이고 아침은 많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저녁은 조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는요, 정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막 괴롭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자극적인 음식, 술, 야식을 하고 싶어집니다. 만성위염, 췌장염 등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